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 조사 및 입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연구 수행자 대상인 만큼 신규 과제 위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연구성과 조사 및 입력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관련하여 시행 전후로 변경되는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장 크게 변경되는 경우는 성과 소유 부분에서 기존 위탁개발기관도 성과를 창출하여 소유할 수 있었으나 2021년 1월 1일부터는 위탁개발기관은 성과 소유를 할 수 없고 주관 연구기관이 소유하게 됩니다. 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 3호 내용입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의 포기 시 기존에는 통보와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되었지만 이제는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 성과의 비공개 승인 연장도 변경된 사항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성과 양형 처분 및 기술 실시 원칙 등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 조사 개요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은 저희 신규 및 계속 과제 대상으로 과제가 종료되더라도 종료 후 5년까지는 성과를 입력하여야 합니다. 성과는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성과를 에코플러스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제출 기한은 2022년 1월까지입니다. 저희 에코플러스 시스템에서는 제출 기한까지 상시로 입력이 가능하며 제출 마감 일자는 추후 성과 제출 안내 공문 송부 시 상세 공지할 예정입니다. 성과를 입력하시고 검증 요청을 눌러주시면 검증 절차를 통해 완료되면 검증 완료로 표기가 되며 이것이 최종 성과로 인정이 됩니다. 검증 절차 진행 시 해당 성과 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경우 수정 요청을 요청드립니다. 반드시 연구기관의 성과를 입력하고 검증 상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과를 입력만 하고 검증 요청을 누르지 않아서 검증이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연구 성과 조사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 30가지의 연구 성과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분들은 위와 같은 성과 항목에 대하여 연구 성과가 발생한 경우 에코플러스 시스템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연구 성과 검증에 대한 공통검증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입력 내용은 반드시 시스템에 제출하는 증빙자료와 일치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성과의 발생 시점은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특히 신규 과제의 경우 반드시 협약 후 발생한 성과만 인정합니다. 이 점 꼭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과제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사사가 있더라도 검증 시 과제와 무관한 성과는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증빙자료의 객관성입니다. 증빙자료가 객관적이지 않은 경우 추가로 저희가 성과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과 항목별 세부 검증 기준입니다. 대표적인 성과인 논문, 지식재산권, 매출, 기술 거래, 정책 활용, 홍보에 대해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논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논문의 경우는 반드시 2021년에 정식으로 게재되어 출간된 논문에 대하여 입력하여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게재된 일자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출간된 일자의 논문 내용으로 입력해야 하며 이 부분은 가장 실수가 많은 경우로 반드시 게재된 저널지의 오프라인 출간 일자로 성과가 인정됩니다. 또한 논문의 경우 과제 지원 사실이라는 사설을 논문 게재 시 반드시 게재하여야 합니다. 사사에는 사업명, 과제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라는 것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사사에 대한 부분은 추후 성과 입력 안내에 대한 메일 등을 받으실 때 성과 활용 보고서 입력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러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 함께 기재하고 추후 시스템 입력 시 기여도를 별도로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허를 포함한 지식재산권에 대한 세부 검증 기준입니다. 지식재산권 항목에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신품종과 같은 항목을 입력하여 주시고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저작권은
별도의 저작권 항목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는 출원, 등록 모두 인정이 되기 때문에 출원, 등록 모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국제 출원인 PCT 출원도 별도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내 출원 후 PCT 출원이 된 경우는 따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외에 국외 특허도 국제 특허 후 각국 개별 특허를 진행하게 되면 별도 입력하여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역시 논문과 같이 사설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특허 및 저작권 등 국내 출원 등록은 반드시 사설을 기입해 주시고 미기재 시 보정서를 특허청, 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하여 보정해야 합니다. 사사 입력이 불가한 국외 특허 경우 확인서를 연구 책임자가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특허 출원 및 등록 시에는 특허의 권리권자는 반드시 주관 연구개발기관이 되어야 하고 공동으로 창출된 경우는 권리권자는 창출한 연구개발기관끼리 연구개발 성과 실시 계약을 작성하여 소유권, 권리권 등을 명시하여 따릅니다. 특히 개인 명의로 출원 등록된 경우는 반드시 환원해야 합니다. 해외 특허 또는 해외 지식재산권 입력 시에는 출원서 및 등록소에 별도로 특허번호, 권리권자, 명칭 등 입력사항에 대한 부분을 표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매출 성과입니다. 매출은 수행과제를 통해 사업화하여 발생한 당해년도 매출액을 말합니다. 입력 시에는 반드시 금액 단위를 확인하여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출은 실제 발생일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입 시에는 발주처 또는 판매처별로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력 시 산정 근거에는 총 매출액을 포함하여 매출품에 대한 단가, 품목, 기여율 등을 꼭 기입하시고 참여기업, 기술 실시 기관에서 발생한 성과의 경우 해당 내용 등을 반드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 이제는 매출액이 기술료 납부와 연관이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술료는 기술료 부분에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이 될 예정입니다. 매출에 필요한 증빙자료는 세금 계산서, 계약서, 수출인 경우는 수출 신고 필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대기업 또는 기타 사정으로 세금 계산서 증빙이 불가한 경우 매출 원작 및 기타 매출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증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거래, 즉 기술 이전에 대한 성과입니다. 과제를 통해 개발된 요소 기술이 전용 실시, 독점 실시 등 기술 실시 계약을 통해 창출된 기술 이전 발생 성과입니다. 여기서 기술료는 정부 납부 기술료와는 다른 것으로 기술 실시 계약으로 발생된 기술료입니다. 증빙자료는 기술 이전 계약서, 기술료 발생의 경우 세금 계산서 등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법령 및 정책 활용에 대한 성과입니다. 연구 수행을 통해 발생한 성과 중 법령, 지침, 정책 활용, 설계 기준 및 가이드라인의 반영을 목적으로 정부 부처, 유관기관에 제안한 경우입니다. 역시 제안과 반영 각각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제안 시 제출했던 공문, 첨부 재료와 활용 또는 반영된 경우에는 활용기관에서 발행한 공문 등이 있어야 합니다. 정책 활용 성과의 경우는 연말에 실제 성과 활용 현황에 대하여 활용처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연구기관에는 제안한 성과에 대하여 현장 조사 시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위에 예시로 된 증빙자료를 꼭 확인하시고 성과 입력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홍보 성과입니다. 홍보는 과제의 연구 내용에 대하여 홍보가 된 경우로 연구와 무관한 실적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일 많은 홍보의 유형인 언론 보도는 보도 내용, 매체, 일자, 제목 등이 나와 있는 성과여야 합니다. 단, 동일 보도 내용으로 여러 매체에 홍보된 경우 한 건으로만 인정합니다. 또한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은 반드시 이 항목으로 입력하여 주시고 학술대회 발표 등과 중복으로 입력되지 않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자료는 보도화면 캡처 및 기사 내용을 캡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 입력 시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성과의 검증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특이한 성과는 꼭 사업별로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신규 과제의 경우 반드시 협약 이후 발생 성과부터 인정되며 위탁 기관은 성과 소유 및 입력이 불가합니다. 셋째,
성과조사 안내 시 배포되는 성과조사 입력 안내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라며 연구기관에서는 성과 입력 담당자가 변경될 경우 반드시 검증기관 또는 사업 담당자에게 안내하시어 성과 입력 누락을 방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당해년도 발생한 성과는 반드시 당해년도에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에 발생한 성과는 반드시 올해 2021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해당 연도가 지난 누락 성과는 추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성과 관리를 위하여 진행하는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는 연구개발기관에서 협약계획서에 입력한 연차별 성과 목표에 따른 성과 목표 달성도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8월과 10월, 2회에 걸쳐 현재 성과가 얼만큼 달성되었고 연차 목표 대비 미달성된 성과는 무엇인지 안내드리는 제도입니다. 성과관리 신호등 알림 서비스를 활용하여 현재 성과의 정도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혁신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따라 표에 있는 9개의 성과는 성과의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등록 기탁해야 합니다. 관리유통 전담기관은 과기부 고시로 정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성과의 범위 및 관리 사이트는 표에 있으니 확인하셔서 해당하는 성과 발생 시 관련 유통 전담기관을 통해 등록 기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성과조사 및 입력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성과 입력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사업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추후 성과 입력 안내 시 보내드리는 성과 입력 안내문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